안녕하세요. 아이켈라이트 김 대표입니다. 오늘은 아이켈라이트 대부분의 스트로브에 사용되는 이 니켈 수소 배터리 팩, 요 스트로브의 후반부의 요쪽 부분이 되겠죠. 후반부가 되겠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 부분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 배터리 팩의 니켈 수소 배터리 팩의 사양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요즘 항공 운송 관련돼서 배터리가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고 있죠. 리튬 이온 배터리와 다르게 이 니켈 수소 배터리, 우리가 이 아이켈라이트의 리튬 이온 배터리가 아닌 니켈 수소 배터리가 어떤 사양인지 말씀드리고, 후반부에는 요거를 실제로 스트로브에 장착, 탈부착하는 것과 충전하는 것 등등, 그리고 우발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등등에 대한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배터리 팩을 이렇게 분리해서 개방을 하면 이 안쪽에 배터리 팩의 사양이 써 있어요. 직접 써 있습니다. 여기 NIMH 배터리 팩이 바로 니켈 수소 배터리입니다. NIMH가 니켈 메탈 하이드라이드, 그래서 니켈 금속 수소 화물이란 뜻이지만 보통은 니켈 수소 배터리라고 부르고 외국에서도 NIMH 배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훨씬 안정적이에요. 이 배터리의 안정성, 에너지 효율, 그리고 친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 점 그렇게 아시면 되고, 자,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 한번 볼까요? 크게 써 있죠. 얘는 작네. 여기에는 니켈 수소 배터리라고 써 있고 팩이라고 써 있고, 요쪽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7.2V 3450mAh, 그리고 그 옆에 24.84 WH는 와트시라고 불러요. 요거는 배터리의 총 에너지량을 측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무슨 배터리가 100 WH 이하여야 된다, 어느 사이에는 어떻게 된다, 그런 규정들을 한번 보셨던 적이 있으실 수도 있죠. 이런 거를 항공사나 그런 데서 요구했을 때 직접 보여줘도 되고요. 또는 저희가 PDF 파일로 이 스트로브 구매하시는 분들께 아이켈라이트에서 제조사가 직접 이 제품에 대해서 안전하다, 어떤 규정에 적합하다,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표현한 그런 문서를, 2장짜리 문서를 영문으로 된 거를 제가 전달해 드리거나 그렇게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써 있는 것들은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여기는 쇼트 시키지 말아라, 분리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들이 써 있어요. 자, 여기 원산지 써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CE 마크가 있고 리사이클 금지가 있고, 이쪽에 ROHS예요. 요거는 이 전기 관련 제품 만들 때 그 위해 물질 쓰지 말라고 유럽 연합에서 규정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주로 납, 순, 카드뮴 같은 건데, 그런 거 포함해서 한 10가지 정도 쓰지 말라라고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친환경적으로 얘는 만들어졌다라는 표시예요. 그렇게 안전하게 만들어졌고, 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또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리튬 이온 배터리지 니켈 수소 배터리는 아니에요. 화재의 위험성이 있어서 폭발 사고 일어나고 그런 것들은 리튬 이온 배터리입니다. 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트로브를 해외 가지고 다니실 때도 결코 어떤 제한이나 특별히 걸릴 부분은 없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다들 해오시고 있고요. 자, 이 배터리 팩은 아까 말씀드린 니켈 수소 배터리 팩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최초 이렇게 결합이 돼 있죠. 열고 닫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최초 구입을 하게 되면 이 배터리 보호캡하고 같이 공급이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하면 안 줘? 줘요. 같이 껴있고. 그리고 얘는 별도로 구입하셨을 때 또는 별도로 보관을 할 때 이렇게 공급이 되는데, 요거는 쇼컷을 방지 위한 목적이기도 해요. 그냥 보호캡이죠. 자,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 연결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연결됐을 때나 열 때는 여기 있는 그대로 엄청 빠르죠. 탈부착이 내리고 언락시키고 들어 올려서 압착을 풀고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만 돌리면 분리가 된다. 즉 얘도 마찬가지예요.
내리고 올리고 90도 돌려서 으이구 풀려요. 이렇게. 자, 수중에서 쓰는 건데 분리가 되는 거, 그 사이에는 항상 오링이 있다라고 많이 강조를 했었죠. 자, 그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그렇게 분리가 되고 다시 장착을 할 때는 그냥 모양만 맞추면 돼요. 여기 물론 핀 방향 맞추는 거긴 한데 이 모양을 맞추면 되지. 대충 핀 방향 맞춰서 반대 방향 90도 꺾은 다음에 눌러서 압착시키고 다시 이렇게 하면 끝이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링이 있죠. 오링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오링은 아이켈라이트 쪽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오링에는 절대 윤활제를 바르지 말아라. 그리고 빼지도 말아라. 크게는 이 두 가지예요. 이 제조사가 이 말하는 이런 관리 요령 같은 거는 내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다를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링을 윤활제를 발라서 관리해야지 또는 빼서 관리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일 정확한 건 제조사가 어떤 이유에서든 그렇게 하라 했으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세세한 관리는 필요 없어요. 윤활제를 바르지 않아도 되고요. 여기에 뭐 이물질이 있거나 그런 것들은 금방 눈에 띄겠죠. 머리카락 같은 거, 큰 것들, 굵은 모래 그런 것들은 내가 뭐 칫솔 같은 걸로 이렇게 털어내서 쓰시면 됩니다. 위에 빼지도 말라는데 그러면 중간에 뭐 모래 막 2m로 들어가고 막 그런 거는 어떡하지? 그래서 빼지도 말라고는 하지만 저도 가끔은 빼요. 가끔 빼서 이 안에 혹시 없나 하고 보고 다시 끼우고 하곤 합니다. 그러나 윤활제는 절대 바르지 않습니다. 요거는 빼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여기 홈에 들어가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살살 빼면 됩니다. 그리고 늘어나지 않게 한 다음에 다시 장착하면 된다. 그래서 탈부착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충전은 어떻게 하느냐. 충전도 쉽죠. 이 스트로브를 구입하실 때 같이 충전기도 기본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팩을 구입하실 때는 안 포함되죠. 그냥 따로 구입하는 건데. 자, 이렇게 그냥 이 상태로 보면 여기 똥구멍이 아니라 여기 소켓이 있습니다. 여기에 충전기, 전용 충전기를 플러그를 꽂으면 되죠. 뭐 끝. 이렇게 하고 요거를 콘센트에 꽂으시면 되는데 여기는 유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게 우리나라 220V짜리처럼 보이지만 좀 얇아요. 그래서 권장드리는 내용은 여기에 추가로 한 뭐 1, 2천 원 더 주고 하나 더 우리나라 타입으로 꽂거나 아니면 우리 여행용으로 여러 멀티 뭐 어댑터들 갖고 다니잖아요. 거기에 꽂으면 거기 굵게 나오는데 그게 더 콘센트에 꽂았을 때 안정적이다. 그래서 2시간 반 또는 3시간 그러니까 완전히 방전된 거 기준으로 그 정도 충전하시면 완충됩니다. 이렇게 충전하면 하루 종일 쓸 수 있지 뭐. 예,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 스트로브 팩이 침수될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침수가 되느냐? 제가 그동안 겪은 거를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오링을 내가 빼놨다가 안 낀다. 깜빡해서 오링 없이 장착했다가 물에서 꼬르륵 하는 경우와 요게 장착된 상태로 심한 충격을 경계선에 받거나 이게 수심 한계 100m예요. 얘는 이 제품이 어디에 부딪혀도 쉽게 이게 뭐 균열이 생기거나 파손되는 경우는 드문데 엄청난 힘을 중간에 받았겠죠. 그래서 변형이 생겨서 그 틈으로 물이 들어가는 경우는 봤고요. 그런 경우는 약 더 드물고 더 종종 발생하는 일은 너무 잘 관리를 한 거죠. 오링을 뺐다가 다시 끼고 그런 과정에서 안 낀 거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제품 자체가 뭐 이상해서 생기는 누수가 생기는 경우는 제가 못 봤어요. 자, 그리고 요게 만약에 배터리팩이 침수가 됐다. 그러면 배터리팩은 어차피 못 써요. 못 쓰지만 전면부는 이쪽 부분에 비록 쇼트가 잠깐 일어나서 시커멓게 뭐 변색이 됐을 수는 있지만 또는 부식이 돼서 순간적으로 뭐가 끼올 수는 있지만 1차 실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물이 침수는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해외에서 쓰실 때 폐기하고 그냥 버리고 올지언정 전면부는 꼭 챙겨서 오셔서 보내주시면 확인해 볼게요. 얘는 충분히 살릴 가능성이 90% 이상 된다. 아셨죠? 그런데 이걸 그냥 들고 와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야, 이거 다 이게 한 몸이라는데 통째로 바꾸면 그게 얼마야? 뭔 얼마긴 얼마야? 정해진 가격이겠죠? 얼마야? 이거 내가 해볼게.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게 어딨어? 배터리 셀만 바꾸면 돼. 근데 이거 분해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이 배터리 셀은 알켈라이트에서 수제로 만든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기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용량만 맞다고 어떤 거 쓰는 게 아니라 배터리 셀의 용량, 규격,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회로와 잘 연결이 돼야 되고 여러 부분 복잡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그냥 눈으로 봐서 뭐 을지로 해서 탱크도 만드는데 배터리백 못 만들어? 왜 못 만들어요? 만들지만 정확해야 앞본체의 출력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얘가 제대로 작동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해를 하지 말아라. 여기 사이에 모래가 잔뜩 끼거나 해서 또는 내가 우발적으로 얘를 당겨서 잘 당겨지지도 않는데 당겨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저건 새 배터리니까 저거 갖고 할 수는 없고 자 얘가 이렇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넘어가서 안 돌아간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얘를 보면 미리 말씀드리네. 요 안쪽에 요 말굽 같이 생긴 거 안쪽에 턱이 있어요. 더 돌아가지 말라고 스토퍼 같은 거죠. 얘는 그거를 딱 유지시켜 주는 거고. 근데 얘 자체가 이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풀린 상태로도 아니고 결합된 상태로 그러면 어쩌냐.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스트로브를 몸통을 이렇게 잡고 아래로 향하게 한 다음에 이 레버를 아래로 당겨줍니다. 당겨주면 이 안쪽에 잘 안 보이지만 오링이 살짝 노출될 수가 있어요. 하여튼 안쪽은 그런 상태고 그런 상태면 이 아까 말씀드린 이 형태를 지지해주는 말굽이 접착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나와요. 빠져나오기 때문에 내가 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얘는 이 상태로 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좀 지금 하실 수는 없지만 나도 못하네. 얘를 이렇게 드러나게 아래로 당긴다. 당겨서 모양에 맞춰서 돌린 다음에 낀다. 봐봐요.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 이거 열지도 못하고 닫지도 못하고 그럴 때는 아래로 향하게 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면 말굽이 돌아가게 한다. 이 말굽이 돌아가게 한다. 이 정도까지 당긴 상태에서 위치를 맞춰서 내려놓고 하시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얘를 자주 당기지 마세요. 그리고 얘 배터리팩을 돌릴 때 서걱서걱 아주 그냥 모래가 잔뜩 껴서 그냥 도대체 다이빙을 어디서 한겨. 석석 소리가 나고 잘 안 돌아가고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짝 당겨서 이 부분을 면봉으로 청소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잘 아셨죠? 이 지금 패널 색깔이 이렇게 다른데 이건 이제 새로 DS230 시리즈는 약간 이렇게 검어요. 이렇게 블랙이에요. 이렇게 깔맞춤 하도록. 근데 뭐 얘랑 뭐 그레이랑 틀리냐? 아니에요. 뭐 이렇게 쓰고 싶으면 이렇게 써도 되고 깔맞춤 해도 되고 아니어도 되고 사양은 전혀 차이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터리 팩이 굉장히 튼튼하고 좋아요. 오래 쓰고 리사이클 타임 빠르고.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더 궁금하신 사항 제가 준비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